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국가 공인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모텔 황제입니다. 최근에 또 모텔 황제가 말이죠.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드리고요. 우리 의뢰인께서 저희 회사에 이제 내사를 해주셔서 이제 상담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께서는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서울에. 예비 창업자입니다. 초보 예비 창업자. 네. 모텔이나 호텔을 한 번도 운영해 보시지 않은 의뢰인이시죠? 예. 초보 예비 창업자분이시고, 현재 그 대표님과 의뢰인이시죠? 예, 대표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같이 이제 내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자동차 관련에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서울에 현재 이제 상가도 한 채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가도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 있고요.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올해 이제 27살이십니다. 27살이시고, 이분이 이제 모텔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아드님이. 그래서 현재 이제 관광 호텔 있지 않습니까? 네. 관광 호텔에서, 만으로 3년 6개월째 현재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무를. 그리고 이제, 모텔은 취득하려고 하는 모텔의 이제 조건은 이제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격이 약 이제 20억대, 20억. 예. 그리고 현금은 현재 5억이 보유 중이시고요. 투자할 수 있으시고 또 이제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죠? 대출금을 받아서 이제 현금을 한 5억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내사를 하셔서 또 당일날 또 모텔 황제가 또 이제 상담 예약이 좀 많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모텔 황제가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모텔을 취득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꼭 서울만 모텔을 사셔야 됩니다. 서울만 입지하고 있는 모텔을 사셔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현금을 이제 5억을 투자하시면, 현금 5억을 투자하시면은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이 가격이 이제 한 20억 정도, 이 정도 물건을 이제 취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물건은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죠? 네. 그리고 보유 가치가 어떻습니까? 보유 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보유 가치가 높지 않다는 거는요, 향후에 시세 차익이 있죠?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없는 물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처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정도 물건이면은요, 대지 면적이 한 40평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 매출이 어떻습니까? 월 매출이 1,500에서 많이 나오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어렵겠죠? 최대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객실수 어떻습니까?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 매매 가격이 20억이라면 객실수 무조건 20개 미만이고요. 예. 객실 평수 어떻습니까? 객실 평수. 객실 평수 굉장히 좁겠죠? 네, 객실 평수 굉장히 좁겠습니다. 퀸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는 절대 놓을 수 없고요. 더블 사이즈 있죠? 네, 그런 사이즈에 그 다음에 협탁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를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욕실도 굉장히 좁고요. 예. 객실 평수가 따라서 굉장히 좁은 편이고 또 내용연수 어떻습니까? 내용연수.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의 나이죠. 현재 시점으로 보았을 때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된 물건. 네, 이러한 물건이죠. 네. 그러면 해당 물건을 만약에 취득하시게 된다면 보유 기간 동안 수익률도 현저하게 낮고요. 보유 가치도 없습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건 뭡니까? 오토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오토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 물건은 청소 직원 한 명만 고용하고요. 이 아드님이 카운터를 365일 24시간 다 커버를 해야 물건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앞길이 이렇게 창창하신 분인데 올해 27살입니다. 앞길이 이렇게 창창하신 분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셔가지고 24시간 365일 모텔에 가둬놓으시면은요, 사람이 사회성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좁아져요. 예.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요. 여자친구도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내 후배, 내 선배 그리고 기타 사업가들도 만나보시고 그래야 좀 발이 좀 넓어지고요. 사고방식이 조금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올해 27살 앞길이 이렇게 창창하신 아드님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셔서 아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취득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아드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텔을 취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당 물건은 이러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해당 물건은요, 꼭 서울을 고집하는 내가 꼭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 예, 어쩔 수 없다. 그러한 분이 현금 5억이 있는 분이 그리고 나이대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부부와 동반으로서 같이 운영하시면 괜찮겠죠? 네. 내가 왜 서울을 왜 고집해야 되냐? 의료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병원을 가서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문화시설을 서울에서 꼭 즐겨야 될 만이 내 삶이 풍족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연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내 자녀가 내 자식들이 다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방에 갈 수가 없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 자식들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방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꼭 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내 자녀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용돈 타다 쓰기는 그렇고 내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내가 콜라텍을 가서 스텝을 좀 밟아줘야 내가 인생이 풍요해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따라서 나는 지방에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은요, 현금 5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1,500에서 2,000만 원 나오는 물건을 보유하시고 이분들한테는 수익률이 맞는 구조입니다. 이분들한테는 향후에 처분이 어떻든 간에 그 나중에 문제고요. 27살을 드신 아드님이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겠죠. 네, 그래서 의뢰인의 아드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취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느냐? 첫 번째 해결책은요, 서울을 배제하라. 서울을 배제하고 인천, 경기도까지 이제 배제를 해야 되겠죠. 현금 5억으로서 인천, 경기 물건은요 27살 아들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지방을. 예.
지방을 보셔야 그랬더니 지방은 싫답니다. 왜 싫으냐고 여쭤봤더니요. 대표님하고 사모님께서 아드님이 운영한다 할지라도 수시로 가서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된대요. 근데 현재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아들의 업장에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방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방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타당성은 있는데요. 한 가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대표님이나 사모님께서 해당 모텔을 자주 방문하신다고 해서 좋은 거는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모텔 황제가 단권 생활을 할 때 말이죠. 해당 모텔에 사장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또 할머님도 계셨어요. 또 자녀분들 딸이 있고 장녀가 있고 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5분이서 수시로 모텔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카운터 직원이나 청소 직원은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가면 또 한 분이 오고 또 한 분이 가면 또 한 분이 옵니다. 24시간 계속 긴장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텔 황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비 창업자 여러분에게 모텔을 24시간 상주하시면 안 된다. 24시간 중에 한 5시간, 많게는 5시간만 상주하시고 5시간 이외의 시간은 카운터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상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건물 밖으로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야 직원들이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직원을 관리감독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텔을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한 일정 부분은 내가 이 직원을 믿어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라는 가정하에 직원들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모텔을 뭐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지방이든 취득하시게 된다면 대표님이나 사모님께서 자주 모텔을 방문하시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꼭 서울만, 서울에 있는 모텔만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 이러한 상태라면은요, 현금 5억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담보를 제공해서 상가 건물 담보를 제공해서 최소한 현금 5억은 더 나온답니다. 최소한 5억은 나온대요. 그렇게 해서 10억을 보유하시라 그랬습니다. 현재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출금이 없답니다. 대출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뭐 5억은 뭐 기본으로 대출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현금은 10억 정도는 확보하셔야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금 10억이면은요 한 30억대 초반 물건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매출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취득해서 청소 직원 2명, 카운터 직원 1명,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드님이 이제 상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장님과 사모님께서 대표님과 사모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조금씩 도와주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만이 A 모텔을 이제 취득하셨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A 모텔에 대해서 이제 처분할 시점이 도래가 됩니다. 처분. 그리고 B 모텔을 이제 취득하는 시점이 도래하겠죠. 그리고 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B 모텔을 이제 처분하는 시점이 도래하겠고요. C 모텔을 이제 취득하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B 모텔 이제 30억 중반이나 30억 후반대 처분하시고 또 C 모텔 40억이나 40억 한 중반쯤 되는 모텔도 취득하시고 이렇게 계속 갈아타주셔야죠. 왜? 나이가 이제 27살이시니까 충분히 이러한 시점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물건, 더 수익률이 좋은 물건,
더 보유 가치가 있는 물건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갈아타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면 현금 10억이 필요하다. 현금 10억. 그런데 만약에 이제 30억 초반대 물건을 취득하면은요, 이제 융자를 받으셔야 되겠죠. 해당 모텔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뭐 한 20억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 네. 그러면 상가를 담보로 해서 또 융자, 대출금, 또 5억에 대한 융자를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가 20억이 아니라 25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자를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매출 3,500이면 일반적으로 오토는 가능하나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자 부담금이 또 있기 때문에 3,500만 원 나오면 오토론 할 수 있지만 카운터 직원을 2명 고용하지 마시고 1명만 고용하셔서 나머지는 아드님이 이렇게 좀 커버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텔을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다. 그 세 번째 또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아드님이 관광호텔을 3년 6개월째 만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 대표님이나 사모님 의뢰인을 이렇게 보시니까, 인상을 보시니까 참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세요. 인상이 참 곱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뢰인께 그랬습니다. 아드님께서도 참 믿음이 간다.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성실하시고 지금 현재 관광호텔에서 계속 다른 호텔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만 3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도 아드님에 대해서 아마 칭찬이 자자하시고 인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현재 아드님이 향후에 모텔이나 호텔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숙박업 사업은 앞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아주 잘 잡으셨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모텔을 취득하지는 마라. 현재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드님이 아직은 27살이면 아직은 젊습니다. 네, 어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나중에 향후에 모텔을 취득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관광호텔을 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관광호텔을 퇴사하셔서 회사에서는 잘 안 놓아주겠죠? 저렇게 성실하신 분을 관광호텔을 퇴사하셔서 일반 호텔 또 한번 근무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텔에서도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광호텔과 일반 호텔, 모텔에 대한 영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호텔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텔을 운영하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파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관광호텔에서 일을 해보니까 모텔을 취득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발생이 된 게 아니고요. 아드님이 처음부터 나는 모텔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니까 대표님이나 사모님께서 그러면 네가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째 지금 관광호텔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럼 관광호텔에서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 목적이 아니고 경험을 쌓기 위한 첫 번째가 목적이거든요. 왜? 향후에 모텔을 취득해서 리스크를 많이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모텔도 꼭 경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호텔, 그 다음에 일반 모텔도 꼭 경험을 해보셔서 아드님이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관광 호텔도 아니고요. 첫 번째 물건은 일반 호텔도 아닙니다. 매매 가격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니까 첫 번째 A 모텔은 무조건 모텔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에요. 그래서 모텔에서도 꼭 경험을 해 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가 또 중요하느냐? 현재 여기에서도요, 4대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소득을 증빙하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게 아드님이.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모텔에서 여기서 운영을 했었어요. 사대보험에 가입을 해서 아드님의 월급에 대한 소득을 증빙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미래까지 내다봤을 때. 왜 그렇죠? A 모텔을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은요, 이게 3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예, 아드님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소득 증빙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편법 증여다. 예, 편법 증여라고 해서 예, 이게 탈세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요, 예, 이거는 나중에 이게 적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버님 앞으로, 대표님 앞으로 100% 지분을 투자해서 단독으로 소유를 하시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취득을 하실 때, 아버지 40%, 지분요, 공유죠, 어머님 40%, 그리고 아드님 20%, 이렇게 지분을 공유를 해서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드님 20% 지분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죠? 소득이 증빙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텔을 취득한다고 해서 30억 다 현금 투자 아니죠? 예, 자기 자본에 대해서 20% 소득이 그동안 증빙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국세청에서 돋보기로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 모텔을 취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아버님 30%, 예, 어머님 30%, 그 다음에 아드님 40%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20%에서 20% 추가된 거는 A 모텔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40%까지 가도 돼요. C 모텔을 취득할 때에는요, 40% 플러스 알파만큼 더 지분을 넓혀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요, 세금 효과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해당 의뢰인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모텔을 취득할 시점은 아니다. 예, 향후에 더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첫 번째 요건이나 두 번째 요건을 먼저 결정하시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드님이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조금 더 미래를 더 내다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우리 대표님, 사모님을 뵀을 때 우리 아드님이 모텔을 취득해서 같이 운영하신다면 분명히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것으로 모텔 황제가 보인다. 이렇게까지 상담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가실 때 모텔 황제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요. 정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모텔 황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모텔을 취득할 시점은 아닌 것 같네요. 더 많이 고민해보고 아들이랑 더 많이 상담을 통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가셨고요. 모텔 황제가 그랬습니다. 아드님이 시간이 되시면 아드님이 저희 사무실에 내에서 하셔서 모텔 황제랑 같이 티타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거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본 물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입주하고 있죠. 네, 물건 번호는 118174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1997년 11월 18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107평입니다. 네, 연면적 보실까요? 450평이죠. 네, 매가 현재 29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십니다. 최대 용자 24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5억이면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매가에 비하면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니죠. 객실은 좀 많네요. 37개고요. 주차는 다수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 집값 한 평당 2019년 기준 1,050만 2,479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의정부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해당 물건은 취득 원가 이하 급매매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급매매 물건. 취득 원가는 뭐죠? 여러분, 취득 원가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 가격 플러스 취등록세 매매 가격의 원칙적으로 4.6%,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다면 일정한 리모델링 비용이 바로 취득 원가죠. 해당 물건의 소유자께서는요, 2015년 2월 9일 날 본 물건을 28억 5천만 원을 주고 취득했죠.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가격 28억 5천만 원이죠. 28억 5천만 원이면 취등록세가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1억 3천만 원. 그리고 비용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취득 원가가 얼마입니까? 취득 원가 그러면 29억 8천만 원이네요. 현재 매매 얼마에 진행하고 있죠? 29억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리모델링 필요 물건이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겠느냐? 최소한 한 7억은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7억을 투자했을 때 현재 매출이 3,500인데 매출이 얼마까지 나오겠느냐?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요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그리고 해당 물건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108평을 보유하고 있는 모텔이죠. 그리고 이제 역세권의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우리가 트라이앵글 쭉 나와야죠. 어떻습니까? 모텔, 밀집 상권, 그렇죠? 그 다음에 먹자, 밀집 상권, 그리고 유흥 어떻습니까? 밀집 상권. 기본적인 현황이죠. 트라이앵글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의 이자 지급액과 리모델링 하기 전 현재 시점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향후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리모델링을 한 후에 기대 수익률, 세 가지 이제 한꺼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자 지급액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24억을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자율은 4.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9,84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이자 부담하셔야 되겠느냐? 8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전 기대 수익률 봐야 되겠죠? 기대 수익률. 현재 시점에 기대 수익률. 초기 투자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5억 투자하시죠. 5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3,500 중에 월 순수익은 500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12개월로 곱해해 주시고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현재 시점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수익률은요 12%입니다. 12%. 이때 12%는요 오토 운영시입니다. 오토 운영시. 오토 운영시라면 직원을 몇 명 고용해야 되겠죠? 청소 직원 2명, 그렇죠? 그 다음에 카운터 직원 2명 고용했을 때 월 매출 3,500만 원 중에서 이자 지급액 다 제외하시면 500만 원의 순수익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후 기대 수익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투자 자금, 초기 투자 자금 5억에 7억을 더 투자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기 자본 12억을 투자하시는 거고요. 월 매출이 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7천만 원 예상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7천만 원 중에 월 순수익은 2,450만 원이고요. 12개월로 네, 곱해 주시고 네,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2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물건은요, 리모델링 요건에 부합하는 물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경기도 의정부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모텔 황제야경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